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띠 병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이라는 일간한테 기라고 하는 기운이 가져다오는 기운을 상관의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또 병일간한테 해라는 글자가 가져다오는 기운을 편관이라는 기운으로 서주에서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 중에 존재하고 있는 갑이라는 기운 자체가 장생활함에 따라서 이 병일간한테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요거는 편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띠한테 이 해라는 돼지의 기운은 직살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병일간한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천을귀인이라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양띠 병일간한테 공통적인 현상들을 가져다주고 그것을 사주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기해년 운세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지의 어떤 글자의 구성이나 대운의 영향에 의해서 이 기해라고 하는 글자의 기운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 또 내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전체 글자가 어떤 모양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속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 상황들은 소위 몇만 가지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띠 병일간이라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적인 공통점 부분만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말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심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관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병일간한테는 상관이라고 하는 정신적 또는 그 심리적 작용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변하면 말도 변하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상관이라는 것이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요, 기존의 틀에서 좀 바뀌는 것, 변화를 갈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쭉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의 변화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주 구성에 따라, 또 상황의 대운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늘에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의지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과정들을 변하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강해진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고 하는 지지의 영향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봐야 이 상관이 변화하고 급격하게 변할 것인가, 상황을 바꾸는 의지가 작동할 것인가, 그 작동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해라는 기운 자체는 이렇게 편관의 기운도 있고, 편인의 기운도 있고, 천일귀인의 기운도 있고, 직살이란 영향력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편관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면, 편관의 영향력은
내가 기득권의 세력에 편입하려는 의지입니다. 양띠의 병일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상관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대로 또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거나 내 행동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쭉 살아와서 봤더니 야, 그렇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방법은 아니더라.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보자 하는 마음은 천간의 변화 의지에서 읽을 수 있고, 그 방향은 기득권에 편입하려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럼 기득권에 편입을 한다는 것은 크게 나누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득권에서 인정받고 내가 뜻을 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큰 회사나 정부 이렇게 내 사업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려는 방향으로 이런 편관이 작용을 하고, 보통 편관하면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득권이 편입하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기해년에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이렇게 기득권에 편입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건전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작동된 편인이라는 기운은요, 여기서 가령 어떤 이렇게 큰 회사나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도 하고요. 내가 취업이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인의 기운이 같이 동반돼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천을귀인이라는 역할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천을귀인이라는 역할이 작동하게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득권에 편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 과정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양띠의 병일간이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는 뭔가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도전의 방향은 직살의 방향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자, 기해년이 오기 전에 바로 무술년이었죠. 2018년이 됩니다. 이때는 천살이라고 합니다. 천살의 기운은 이렇게 쓰는데, 내가 뭔가를 뜻을 펼치고 준비를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은 갖춰져 있지만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으니 천천히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 의지대로 펼치기에는 아직 세상이 무르익지 않았으니 때를 기다리면서 심신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다가 2018년의 무술년의 기운이었다면, 2019년 기해년의 기운은 이제는 하늘의 뜻이 지상에 내려왔으니 너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기운으로 가져가라. 그런데 그런 방향은 편관의 기득권의 방향으로 편입할 것이니, 취업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나 큰 회사나 이런 데와 어떤 큰 계약을 맺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천을귀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펼칠 때, 또는 뜻을 이룰 때, 꿈을 이루기에 상당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해년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2개쯤 되겠지. 보통 애정운을 논할 때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식상의 기운이나 관성의 기운이 있을 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관성의 기운이나 재성의 기운이 있을 때 애정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경우에도 요 해라는 글자 자체가 관성으로 작용을 하고 남성한테도 관성으로 작용을 하니 이런 경우는 애정운을 넘어 결혼운까지도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 그러니 혼기가 찼는데 언제 결혼해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기해년이 아주 좋은, 혼인하기에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들한테는 이런 관성의 기운이 결혼운에 속하기도 하지만 남자가 자녀를 갖는 운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혼전 임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혼인을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또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좀 더 계획보다 빨리 혼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년에 애정운에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은 돈을 버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나의 기능이나 재능을 좀 더 심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도 있지요. 이때 기해년에서 주는 재물은 철저히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해년에 이루어진 계약은 천월기인의 영향에 의해서 적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정도한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은요, 그러니까 취업 계약도 하나의 일종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취업하는 곳은 적어도 내가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취업 계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장소라는 곳. 또 하나, 내가 납품이라든가 생산 계약이라든가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이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계약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철저히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니 내년에는 양띠 병인간한테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할수록 유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취업운과 사업운을 같이 한번 보지요. 자, 취업운과 사업은 둘 다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운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아는 것은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 기해년 자체가 가져다주는 기운 자체는 이 동영상 제1번 동영상과 2번 동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상당히 경기 불황과 침체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취업운이나 사업운 쪽으로 길이 열렸는데 경기 불황과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아이템을 불황에 맞는 불황기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직살의 의미가 갖는 것도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들, 내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의미하니까 그 생각이 만약에 불황기에 적합한 생각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 만약에 그것이 호황기에 맞는 것이라면 생각을 좀 바꾸셔라. 적어도 기해년부터 이루어지는 약 2, 3년간의
시기는 불황기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유지했을 때 적어도 사업을 유지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기해년에는 경기 불황이 예상되고 있으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장을 확장하기보다는 내 경쟁자의 몰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내 시장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황기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납품하고 계약하는 것, 이것보다 수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절대로 어떤 신용거래 같은 거를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불황기에는 어디가 부도가 날지, 어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상당히 많은 이권 관계로 인해서 꼬여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현재는 미국의 FRB에서 금리 0.25%만 올려도 지금 내가 호떡 가게를 하고 있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정을 하고 있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운 쪽에는 불황기에 적합한 쪽으로, 사업운의 아이템은 불황기에 적합한 아이템을 고르셔라. 취업운도 상당히 좋고, 취업운은 국내와 해외가 있는데 해외 쪽에 좀 더 커다란 문이 열려 있으니 해외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취업은 매우 좋게 열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은요, 어떤 단기 시험, 장기 시험 모두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기해년에 이런 기운이 왔을 때 꿈을 높이 가지십시오. 내 도전하고 내 노력하는 것을 평소의 생각보다 한 2단계쯤 높이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편관의 영향에 의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게 되겠지만 천을기인의 영향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것들도 또한 기해년이 양띠의 병일간 여러분한테 주는 어떤 자연적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연적 메시지를 잘 순응하는 것을 우리는 순천배입니다. 명심보감에도 얘기했었죠. 순천자는 존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존과 망은 어떤 시대의 흐름, 나한테 주어진 기운을 순하게 쓰느냐 그것에 거스르느냐에 따라서 존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년은 2019년은 양띠 병일간 여러분들한테는 강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고, 강한 도전을 실천하는 것은 순천을 하는 방법이고 그 결과는 존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띠 병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